단장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단장으로 바로 이제 타격 코치 하시다가 단장 선임이 돼서 또 화제를 모았는데 KT 구단이 단장님을 우리 단장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한 첫 번째 이유는 좀 본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그리고 솔직히 탈? 저보다 더 괜찮은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네. 놀랐어요. 솔직히. 보통 이렇게 갑자기 사장님이 좀 인터뷰 좀 하시죠 이렇게 호출하면 딱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이거 왜 부르지 갑자기? 사장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식사를 네.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몇 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있는 동안에 반은 2군에 생활도 하고 네. 반은 또 1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우리 구단이 뭐가 부족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네. 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제가 KT를 택한 이유는 같이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네.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처음 코치를 하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해보고 어떤 팀으로 막연하게 이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제가 갖고 있는 야구 이론이나 네.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생각을 네.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단장 제의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막막하더라고요. 솔직히 단장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단연 그냥 특별한 자리잖아요. 요즘은 더 특별하게 보이고 이 제너럴 매니저 그죠? 메이저리그식으로 하면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전혀 해보지도 않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전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좀 또 있고. 예, 전혀 모르는 부분을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근데 저희 대표님이 되게 네. 유머 감각도 있으세요. 네.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5분 줄 테니까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조금 좀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네. 했던 건데 그 생각이 딱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요즘 단장님들을 이제 선임함에 있어서 공개 경쟁 비슷한 이런 게 있더라고. 몇 분들을 후보군들을 뭐 만나기도 하고 구단에서 몇 분들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 과정은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앞에 벌써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앞에 어떤 걸 다 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뭔가 표정이 어둡고 이러면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밥만 먹고 그냥 보내야 되겠네. 뭐 이러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네. 뭐 할 수가 없네. 아니면 그 전에 네. 이미 다 시뮬레이션을 했거나 네. 만났었거나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자리 그러니까 네. 저만 했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심사숙고하셨을 거고 또 적합한 인물들을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1년 해보시니까 좋으시던가요? 내가 잘했다. 나 단장하기 잘했어. 이렇게 딱 생각이 드시던 그 순간이 있다면 하나만 좀 꼽으시면 나 단장 너무 잘했어. 이거. 아무래도 마지막 게임인 것 같아요. 마지막 게임 5월 딱 했을 때 순간에 그때는 좀 벅차오른 게 있었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너무 잘해줬고 팀원들에 대한 결과구나. 이런 맛에 또 이런 단장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또 조금 다른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자리는 코칭 스태프 그 자리는 이제 앞에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또 같은 희열이 있지만 우리는 한 발 떨어져서 그렇죠. 선수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트레이드나 또 전략 모든 걸 다 구상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런 걸 딱 해서 그게 다 맞아 떨어지고 트레이드 왔을 때 썼을 때 그 선수가 잘해주고 또 밑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잘해주는 그런 보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희열 같은 걸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건 감독이구나. 감독님이 잘 써주시고 그때그때 해줬기 때문에 우리하고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현장에서 뛰는 감독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시고 안 한다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지났지만 이강철 감독님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감독님이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인터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선배죠, 그죠? 이강철 감독께서 5년 선배기도 하고 같은 팀에서 이렇게
현역 생활을 보내신 적은 없잖아요. 주로 적으로 만났죠. 적으로 많이 만났죠. 왜 또 투수와 타자로. 그리고 약간 얻는데 또 좌타자는 또 이게 바로 킬러. 잘 치셨나요 현역 때? 이강철 감독님 볼을? 아 저는 몰랐는데요. 네, 보니까 엄청나. 아니 감독님이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아우 너 씨, 뭐 이렇게 단장님이 제 볼 너무 잘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 사람은 기억 못해. 맞은 사람은 이게 막 오래 남아 있어.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조금 잘 쳤나 봐요. 감독님 볼을 그 얘기를 네.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이강철 감독님 딱 이렇게 딱 선임하면서 그 여러 가지 다 이렇게 감독님 선임이 먼저였습니까? 단장님 선임 하시고 난 다음에 감독님 그럼요. 모셨잖아요. 네. 그죠? 이 두 분의 케미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뭐 엄청나게 좋다. 자, 이 단장 맡으시고 가장 최고 애로사항이랄까 힘든 거 좀 어떤 거였습니까? 처음에는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분야고 또 지켜봐야 되는 시간도 필요했고 또 개개인의 그 팀마다 팀장마다 팀원들마다 성격 성향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노하우를 갖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저는 다 오픈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직원들한테 다 공유하고 다 협업하시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회의를 걸쳤고 다 밑에 직원까지도 다 의견을 내게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그러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내가 이러면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라고 하는 직원들 전 제일 싫어합니다. 늘 캐스천을 달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늘 할 수 있게끔. 그거 보면 그런 게 책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회의를 할 때 뭐 이렇게 스킬 뭐 이런 거 책에 막 저도 좀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단장님 선수 출신 단장님의 장점 또 단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네. 현장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는 거죠. 확실히. 네. 그리고 제가 코치를 또 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성격,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고 저 선수에 대해서 하다못해 가정사까지도 알 정도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통하고 이런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감독님한테 조금씩 줄 경우도 있고요. 감독님 네. 저 선수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좀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네. 하는 것도 그때마다 감독님이 늘 그런 거 언제든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단장님이 여기 오래 계셨으니 네. 선수들이 잘하니 언제든지 피드백 주십시오. 네. 그래서 감독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감독님이 그 부분에 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선수들한테 관리보다는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원리로 시작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감독님하고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점은 단점은 모르는 분야가 좀 많다. 솔직한 얘기로. 어떤 분야가 제일 모르겠던가요? 경영 자체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뛰던 친구잖아요. 네. 열심히 선수들하고 부딪히고 했는데 한 발 떨어져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고 또 뭐 결제 같은 거 파트너- 이렇게 받으신 게 제일 스트레스인가요? 아무래도.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팀마다 운영팀, 네, 데이터팀 네, 솔직히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팀장들한테 맡기지만 네. 내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고 데이터 전력 분석 네. 그 공부를 하고 또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이 야구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참 인기입니다. 그죠? 그럼 뭐 시청률이 굉장히 높던데 이 야구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이 단장이세요, 단장님. 네, 혹시 단장님이- 이 드라마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속 봤습니다. 원래 드라마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건 나는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도 되죠. 이 스토브리그 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닥터 김사부 닥터긴 왜냐면 저는 그건 좀 완전 다른 드라마인데 드라마 스토브리그 말입니다. 이 남궁민 씨 참 연기도 잘하고 하는데 지금 팬들께서 야 이거 정말 현실감 있다. 야 이거 진짜 우리 이야기 같은데 우리 팀 이야기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물론 야구인들은 뭐 당연히 드라마니까 뭐 이건 비현실적이다 이런데 되게 디테일하다 이런 거 혹시 느끼셨으면 뭐 팩트는 하나만.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외국인 선수 뽑을 때 내지는 이제 연봉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네네. 현장과 예. 이제 전력 분석 데이터 이게 코칭 스태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그렇죠. 그전에는 네 맞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시한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경험만 중요시했던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데이터와 네, 전력 네. 분석에 대해서 이제 수치와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공감대도 있고요. 그 굉장히 고정을 잘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뭐 저도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아요. 이게 네. 이거 진짜냐? 이러면서 네. 아니 진짜 그렇게 해? 막 이러고. 왜냐면 야구 네. 선배들이 코치를 네. 하고 있고 예, 예, 프런트가 예. 후배면 예. 정말 그렇게 막말하고 이렇게 하냐? 막말. 절대 그렇게 못 하고 막말은 안 하죠. 뭐 막말. 근데 서로 다 막말 안 하고 존중하고 너무 하지.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좀 이게 긴장감이 좀 팽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좀 부각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계약할 네. 때 무슨 단장한테 반말하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하기 쉽진 않죠. 아니 뭐 고재 그 스카우트 팀장 하다 그 에이전트 있잖아요. 막 그러게. 그냥 커피 먹다가 확 던지고 막 큰일 나. 청소하고 가야지. 어디다 대고 거기 던져. 그리고 에이전트 하시는 분이 네. 커피 좀 뽑아라.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몇 가지는 조금 예. 부각이 돼서 좀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 있는데요. 저는 꼭 시청할 때 저희 네. 아들을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오. 그래서 늘 같이 옆에서 되게 막 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근데, 그죠? 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단장님들 욕하고 이런 네. 부분도 있잖아요. 뭐 예. 댓글도 그렇고 네. 뭐 예. 아들이 손도 잡아주고 그래요. 아, 댓글 진짜 한순간에 바뀌죠. 예. 예? 그게 돌 XX에다 바로 갓 바로 그냥 나옵니다만 바로 그죠? 저희는 예. 이제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좌우되는 그 직업이니까요. 예. 아니 이제 최은필 지금 코치 지금 KT 코치죠. 최은필 그렇죠. 코치. 예. 지금 2군 투수 예, 코치. 이군 코치인데 최은필 코치하고 좀 한번 잠깐 통화를 하다 보니까 원래 되게 친한 형, 가까운 형님이셨는데 너무 높은 이제 단장님이 돼서 이제 말도 못 붙이겠더라. 그런데 거의 예전에 알던 사람하고 인연을 다 끊고 사시는 거,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니 근데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다. 최영필 맞아, 코치가 맞아. 제 4학년 때 1학년이었거든요. 네네네. 학교를 같이 나와서.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할 때 이 친구한테 네. 도움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네. 에피소드가 좀 몇 개 있는데 네. 최영필 코치뿐만 아니라 저하고 같이 잘 지냈던 코칭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더라도 특히 우리 팀에 있는 코칭 스태프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네. 긴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주로 이제 일보다는 좋은 일보다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불편해졌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저도 코치할 때 네. 저하고 친하다는 보다 그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예. 단장님이 했을 때 전화를 못 드렸거든요. 저도. 어려워지죠. 네, 뭐 왜냐면 오해도 살 수도 있고. 오해도 할 수 있고 뭐 네. 부탁하는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여러 부분들이니까 저는 공감해.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저 또한 제 지인들 야구 쪽에 있는 지인들하고는 또 통화하기도 힘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낙하산은 뭐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대로 꼽는다는데 낙하산과 약간 추천, 그죠? 필요한 사람을 추천해 주는 거. 청탁과 추천이 아마 애매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죠?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팀원들하고 다 공유를 해요. 누구 어떤 선수 어떤 코치가 추천해야 되고 누가 이렇게 하면은 다 공유를 해요. 편이에요. 절차를 오픈하면 공정성을 살 수 있다. 예. 좋은 말씀 같은데 올해 사실 이제 우리 KBO 리그에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아닙니다. 계속 있어요. 연초부터 지금 선수 코치 이제 폭행 사건 때문에 좀 시끌시끌합니다. KT 야구단도 늘 좀 조마조마하시죠. 밤이나 무슨 뭐 밤에 전화 갑자기 오면 특히 뭐 운영팀장 갑자기 단장님 이런 막 덜컥 막 좀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죠? 예, 저녁에 전화 오는 게 제일 무섭죠. 이거 뭐 좋은 일로 올 일이 없거든. 예, 저녁에 오는 전화는 좋은 일이 없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네. 모든 식구단들이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끊임없이 선수들에 대한 프로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이기 전에 먼저 인성이 네. 돼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끊임없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이 좀 더 프로에 대한 의식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일단 프로는 자기가 하는 행동에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끝없이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다못해 저희는 이제 뭐 멘탈 박사님도 모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포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얼만큼 다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해보시면 94년에 이제 뭐 그때 태평양 입단 당시에 김경기 선수를 찾아가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선배님의 일루수 자리를 뺏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즌 끝나고 선배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뭐 외야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거 왜 그랬어요? 맞지? 그거 근데 안 이게- 맞은 게 다행이야. 어? 이게 참 큰일 날라고. 그때 당시엔 제가 진짜 꼴통이었네요. 야, 세상에 되게 그러니까- 무서운 분 아니에요? 예? 아유 그땐 주장 그건 아유 나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제 간판 선수였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하면 강백호가 신인으로 들어와서 유한준 선수한테 하는 얘기죠. 제가 라이트를 한번 도전해볼 때. 아, 이건 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때는 네이버가 네. 활성화가 안 돼 있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때는 이런 게 이때 없었죠. 만약에 활성화되고 댓글창을 본다 그러면 뭐 끝났다? 이미 그냥 뭐 난리 납니다. 막 수백 개 바로 그냥 직통으로. 큰일 나지. 아마 수천 개, 수천 수만 개 개안 달려 됐을 거예요. 끝났다고 봐. 이거 야 그런 일 있긴 있었네요. 그렇다고 네. 이제 김경기님의 어떤 그 인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저절로 고개가 또 숙여지는데. 나중에는 어이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거 야, 뭐지? 이거 뭐지?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진짜군요. 그래서 김경기 선배랑 많이 친해졌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나중에 또 주장도 하셨잖아요. 지금 수당이 얼마나 되죠? 주장 수당이 팀마다 좀 다르긴 다르던데요. 그 말해도 되나요? 뭐 왜 안 될 일이 뭐 있어? 아니, 우리가 주장이 아닌데 지금 저희가- 우리 주장 아무도 없어요.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주장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예. 판공비라고 예, 해서 예, 예. 50만 원 받은 거를 기억나요. 그때 50만 원. 네. 지금은 예.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100만 원 남짓이라고 제가 듣기는 뭐그 정도. 그것도 구단마다 조금씩 네. 다른 걸 알고 있는데 많이 안 올랐나요? 그런가 본데요. 네. 하하. 우리 단장님께서 이 주장들의 어떤 역할이랄까? 주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주장은 단장님이나 감독님한테 쓴소리하는 역할인가요? 그게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팀마다 좀 다르고요. 네네. 그리고 주장을 네. 선임하는 과정 또 선임해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해주냐에 따라서 주장에 대한 그 선수들의 의존도가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많이 무서웠나요? 좀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주장하면서 뭐 군기담장이다, 뭐 카리스마다, 공기반장이라는 예. 이야기 많이 들었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서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무서워했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웃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선수 네. 시절에 저도 취재를 하긴 했는데 우리 단장님 좀 그렇게 막 웃음이 많지는 않았다. 약간 좀 차갑다? 이런 느낌? 예, 저는 좀 많이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무섭지. 안 웃으면 무섭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무조건 그렇죠. 그 지금 주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고. 확실히. 예, 저는 이제 뭐 주장하면서 제가 한 5년 5번인가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어린 선수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걸그룹을 외운 적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돼야 되니까. 어... 왜냐면 이 선수 피드백을 좀 주고 싶은데 네. 바로 야구 얘기를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니까 네네. 선배고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랑 20살, 21살 차이 나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뭐 쉽지 않죠. 가정 환경도 물어보고 뭐 부모님 뭘 하시니 부모님 네. 연세는 어떻게 되시니부터 해가지고 그런 만큼 이제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질 테니 특별한 너도 관심. 조금 마음을 열어라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선수 개개인마다 그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또 맞춰줘야 되는 부분 때로는 선수들한테 네. 있는 거를 통합을 해서 프런트나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한테 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팀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주장이 굉장히 힘든 위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다. 주장을 몇 시즌이나 하셨죠? 저는 5번 한 것 같아요. 5번이요. 네. 자, 우리 단장님 야구 현역도 오래 하셨고 코치하시고 단장하시고 쭉 다 하셨는데 본인 야구 인생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을 또 한 분을 꼽는다면 한 분을 꼽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몇 분이 계시는데 예. 또 몇 분 얘기하시면 또 그런 더. 부분들이 좀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네. 뭐 프로 와서 뭐 아마추어 때 계셨던 은사님들 다 음. 그리고 프로 와서 야구에 대해서 제가 의식을 갖게 해주신 분이 옛날에 고원부 코치님이라고 계세요. 고원부. 네, 제일교포. 제일교포 알죠. 빙그레 예, 계셨던 예, 예. 제 태평양 때 태극 코치를 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야구라는 자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야구가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 된다. 좌타자로서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 무사 2루에 제가 타석에 들었었어요. 근데 투수가 바깥쪽을 던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저는 바깥쪽을 노리고 쳤는데 잘 맞았어요. 근데 레프트 플라이가 생겼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쳤다 라인 드라이브성이니까 네. 잘 쳤다 고 박수 치는데 고은부 코치는 날 불러서 혼을 내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쳐? 저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쳐야 되냐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좌타자 이점이 뭐냐? 그거를 당겨 쳐서 1, 2번을 때릴 수 있다면 1-4-2루가 될 게 1-4-3루가 된다. 그럼 뒷타자가 땅볼이든 외야플라이든 지금 1점이 들어올 수 있는데 너는 그런 야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자체가 이제 야구라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바깥쪽 공도 오히려 당겨서 1, 2루로 때려라.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왼손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인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냐? 근데 그때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좌타자, 그러니까 야구를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좌타자의 이점이 당겨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진루를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제 94년도, 95년도니까 네. 야구가 아직 진짜 활성화도 지금처럼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구가 이런 거구나. 이게 희생이라는 게 이래서도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때부터 야구를 대하는 거나 이제 좌타자로서 해야 될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예전에 이제 90년대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최근에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가히 뭐 경기력 논란 같은 거. 그러니까 10개 구단으로 좀 팀이 많아지면서 주전 선수들의 좀 기량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오히려 옛날 선배들이 야구를 더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기록으로 보면 투수들의 스피드는 구속은 계속 향상이 된다. 네. 하드웨어적인 측면 아니다. 좀 내실은 더 오히려 애진이 낫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습니다. 단장님 보실 때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야구 선수들의 어떤 기량 지금 선수들의 기량 단순 비교는 뭐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네. 왜냐면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제가 신인 때는 한 팀에 150 던지는 피처가 한 명? 아니면 거의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150 던지는 피처들이 각 팀에 한 두세 명씩은 다 있잖아요. 있죠. 스피드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네. 외국인 선수가 도입이 되고 웨이트 네, 트레이닝이나 최첨단 기술을 좀 많이 네. 받아들이면서 많이 성장을 한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조금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수들이 의식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네. 예를 들면 치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더라고요. 수비나 예를 들면은 베이스러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흔히 이 경기 수준 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런 꼼꼼한 야구를 좀 해야지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억지로라도 시키면 했어요. 막 예, 싫은 것도 그때는 했어요. 스라이딩 연습까지 했어요. 아, 맞죠. 스라이딩이 왼쪽으로 빠지는 거, 네. 오른쪽 빠지는 거, 그 스라이딩 하나가 결정적일 때 승패를 좌우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도 태그 플레이하는 연습 네, 네. 이런 부분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연습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외되는 느낌? 그러니까 선수들의 의식이 조금 더 변하게 되면 좀 더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메이저리그나 네. 일본 야구를 흔히 접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눈높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아무리 잘하고 퍽퍽했던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팬 여러분들께서는 보는 수준이 이제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니까요. 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사실 지난해에 최고 논란은 사실 공인구 반발력 조정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줄이는 건 좀 많은데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야 이거 뭐 홈런도 너무 줄어서 좀 박진감이 조금 사라진 것 아니냐, 덜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 정상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단장님 보시기에는 좀 타자 출신이시기도 한데.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네. 옳다 아니다라는 거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일단 시행을 했으면 저는 5년에서 10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단점이다 하면 좀 보완하면 되고. 근데 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거를 또 이렇게 또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네.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오늘 단장님 모시고 좀 긴 시간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2020년에 제가 한번 두 가지 데스파이네 선수 17승, 소형준 선수 신인왕 두 가지 한번 기원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간 거면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